라미랑 비양이랑 오래간만에 이게 좀 한 6, 7개월 만에 타는 겁니다. 많이들 컸어요. 비양이도 크고 라미도 크고. 라미야 여기 봐봐. 빠이빠이 해야지. 비양이도 크고 라미도 크고. 네, 오늘도 라미야 아빠 봐봐. 오늘도 라미 유치원 태워주면서 저는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라미 유치원 가는 길이에요. 라미 왜? 이 라미 뒤로 도망가요. 라미 차에서도 공부하면서 왔어요.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미 짜파게티 짓고. 라미 나오세요. 라미 나오세요. 앞좌석 있다가 내릴 때 되면 딱 뒤로 도망갑니다. 손에는 피카츄 들고. 제 영상의 시작은 늘 이렇게 라미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날이 좀 안 더워서 라미가 긴 팔을, 안녕하세요, 긴 팔을 입었어요. 이라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야지. 이렇게 라미는 등원을 했습니다. 라미 아빠 이따 봐요. 라미야 아빠 안녕. 안녕. 오케이. 라미 친구 거북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한대로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영탁씨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창금을 소개한 사람이 반띵 가져갔다고. 나중에 처갓집 가족인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나오죠. 100% 그러니까 나오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결혼을 소개했는데 지창금을 반띵 가져간다는 거는 지창금이라는 거는 뭐 신속 이런 문화잖아요. 그렇지. 근데 태국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지창금은 지창금이고 뭐 만약 형님이 소개시켜 줬어요. 형님한테 감사하다고 주는 거는 그건 다른 그건 고마운 비즈니스 표시지. 인데 지창금은 어떻게 나가요? 국제결혼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제결혼업체에서 간판 붙이고 여기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라 그런 장소를 택해라고 얘기한 거고, 아니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지창금을 반띵해서 가져가는 일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가능하겠어? 나중에 모르겠냐고. 그건 아니죠. 살다 보면 그건 아니죠. 그거 완전 양아치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내가 국제결혼업체 간판들 다 다시고 하세요라고 얘기한 거야. 현지에도 다르라고 그 얘기지. 그건 맞습니다. 한국에서만 달고 합법이라고 하지 말고. 네, 라미와 함께 시작한 하루. 영상을 보시기 시작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터랑은 조작된 영상이나 만들어낸 이야기로 영상의 조회수를 높여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 이야기하는 토크쇼로 영상을 진행하는 유튜버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오스는 한국 분들이 와서요 좀 적은 돈 들이고 알차게 복잡하지 않게 순수하게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날씨는 비는 오지만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지내기 좋습니다. 라오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라오스 국민들의 생각, 또 라오스가 우리나라와 다른 것들, 라오스와 태국은 사이가 좋은가, 뭐 이런 이야기들, 라오스는 북한과 친한가, 러시아와 친한가, 베트남과 친한가, 뭐 많은 소재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소재의 빈곤이 올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영상을 쭉 보면서 저는 사실 다른 분들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제 영상에 제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요. 또 의식하게 되죠. 사람인 이상에. 근데 좋은 콘텐츠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 그 방송 활동 여기서 라오스에서 하시던 분들은 일상생활, 그 다음에 뭐 산속 마을의 풍경 정말 신선하죠. 영상에 뭐 거품이 없고
꾸며지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뭐 영상 찍어서 올리기는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조회수 올리기 급급해서 막 별의별 영상을 다 올리고, 그 라오스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올라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 한국말을 모르니까 뭐 영상을 보면 그림만 보이는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것을 또 열광을 해요.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 사회에 최근에 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지금 세대들의 그 세상 사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건지.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노원구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돌고 겨우 찾아서 갔더니 저 망우리 삼육대학병원까지 갔대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망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의 한 30km, 20몇 km 나오는 거리인데 갔더니 거기 또 입원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고, 응급처치만 되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 근데 참 제가 그 한국의 그 정치적인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논할 수는 없어요. 참 큰일을 치르시고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큰일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할게요. 의사들이 연봉이 3억 4억씩 받으면서 물론 고생하죠.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 수가 많아지면 철밥통이 점점 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식하기 위한 거잖아요. 변호사 수 엄청 많아요. 판검사 수도 넘쳐요. 근데 변호사나 판검사들이 뭐 수 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의사들은 많은 특수 효과를 국민들로부터 누리고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넉넉하게 풀어주고 인원도 좀 많아져서 의사 선생님들을 흔히 접할 수 있고, 그래야 뭐 의료비 의사 선생님이 가져가는 돈도 좀 현실화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여행사가 전국에 한 6천 몇백 개가 되면서 지금 여행 요금이 20년 전 요금보다 더 싸잖아요. 뭐 의사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좀 정원 허용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게 진료받고, 쉽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여기 라오스나 태국은요 의사 선생님 한 번 만나면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2, 30분이 아니에요. 한국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2, 3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번호표 갖고. 번호표가 아침에 갔는데 6번이면 거의 오후 1시 점심시간 끝나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나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막 귀찮을 정도예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시지, 이럴 정도의 그 따뜻한 배려의 진료를 지금 빵빵하고 크락션 올린 저 친구는 아마 중국인이나 한국인일 겁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절대로 크락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나 태국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만나줘요, 환자를. 여기 의사 수가 많거든요.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유학 갔다 오셔서 의사 라이센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의사 정원은 좀 늘려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정치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노원구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 어머님 치료 잘 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전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라오스의 뭐 컨텐츠 높은 인기 컨텐츠가 뭐 국제결혼, 은퇴이민, 한 달살이, 애인 구하기, 조인 골프 투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제 국제결혼은 제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업자인데 그동안 국제결혼을 제가 도와드렸던 그 두세 분은요 저하고 정말 친하고 본인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오셔서 나는 꼭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진행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겨요. 뭐 한두 번 나가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결혼까지 시키려면은 25번에서 30번을 같이 다녀줘야 되는데, 제가 하이시즌 여행객들 많이 오는 시간에 자리 비우고 여행 투어 진행 안 하고 여행 업무 안 보고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주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라요. 유튜브 하면서 뭐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뭐 알선한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라오스에요. 한국에서는 국제결혼 소개소가 뭐 사업자 등록증 받고 하지만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사업자 등록증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자, 라오스에서 자기는 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라오인과 한국인 51대 49로 만드는 법인에 자기 임의대로 거기다가 국제결혼 소개업 넣은 거죠. 그게 뭐 라오스 법원에 가서 라오스 기관에 가서 국제결혼 소개업으로 허가 라이센스 주고 그렇게 라이센스 나간 업체가 없답니다. 오래전에 한 군데인가 있었대요. 라오스 현지인이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한다고요. 제가 전 한인 회장님께 그 자료를 받아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라오스의 국제결혼 허가업체가 나 있다면 저도 그곳을 허가 내서 할 수 있겠죠. 여행업과 겸해서 직원도 고용하고. 라오스 여행업은 직원 고용 안 하고 라오스 가이드만 확보되어 있고 뭐 집이나 사무실 근린시설이 아닌 거주형 주택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여행사 사업자는 라오스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조그마한 여행사들, 저 같은 데들은 이제 그 집 라이센스를 같이 쓰면서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사나 지점식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번호나 뭐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국의 여행사들도, 한국 여행사들도, 라오스 여행사들도. 그러나 라오스에 만약에 국제결혼업이 허가가 딱 나와서 한다 그러면요, 지금 저 이 길 건너에 보이는 이 전자기기 매장처럼 한 칸, 두 칸 탁 해서 인터내셔널 웨딩 컨벤션 센터 맞나? 웨딩 컴퍼니, 웨딩 컬렉션, 그렇게 해서 간판 붙이고 라오스에 세금 내고 라오스 현지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 국제결혼 합법인 거죠. 근데 그걸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업체들은 현지에 사는 유튜버나 교민들을 헐뜯고, 유튜버들은 국제결혼에 피해본 분들이 자꾸 하소연을 해오니까 그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각이 서버리게 된 건데, 외국에 살면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기에,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랫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한국 사람과 또 다른 중국인들 또 외국인들이 그것을 어기면서 마치 관행처럼 보아주고 그냥 단속 안 하니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튜버들도 영상 다른 사람들 출연시키고 할 때 그분이 외국인이면 그 사람이 그 영상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자면 남편이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남편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면 결혼할 수 있다고 밝혀주고, 결혼할 수 없는 여자면 이 여자는 결혼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냥 시청만 하세요. 제가 옛날에 2년 반 전에 한 여성을 미혼인 줄 알고 내보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도 했었고 아이가 둘이 있다 그래가지고 급 정정방송 했잖아요. 근데 급 정정방송하고 나이도 29인 줄 알았더니 33이라서 그 얘기도 했는데 또 그 아가씨를 또 소개해달라고 또 막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허와 실은 분명히 밝혀주는 게 여기서 활동하는 유튜버님들의 도리이자 의무이고 사명감이고,
또 그것을 보고 한국에서 오시는 초보 교민분들이나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걸 믿고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현실을 와보니까 너무 높고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업과 한 달 살기에만 치중을 할 겁니다. 여행업 운영하는 것과 한 달 살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용역의 비즈니스 대가는 제가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은 공식적으로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어제 제 영상, 제 닉네임에서 제 영상을 소개하는 컨텐츠명에서 국제결혼을 빼버렸어요. 제가 생활정보로 바꿨습니다. 국제결혼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남이와 유치원 등원하면서 차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주저리 원고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떠든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미스된 부분도 있고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말투가 좀 공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듣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도움이자 애정이자 그것은 사명이고 시청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